오늘은 1339원대, 그러니까 1340원 가깝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이 또 오늘장 우리의 이목을 끌고 있는지 상황실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김민수 대표님과 알아볼 상황실도 총 3가지 상황실입니다. 첫 번째 상황실 바로 만나보시죠. 수소 투자 확대. S-오일이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강세 배경이 유가가 반등해서가 아니라 뭐 수소 때문인가 오늘 관련 뉴스가 많던데 오늘의 상승을 어떻게 분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또 굳이 유가가 아니고 수소다라고 갖다 붙이네요. 네, 근데 이거 관련돼서 상당히 벌써 7개월 전 얘기인데 네. 이거를 붙인다는 얘기는 그 밖에 다른 모멘텀이 있다는 얘기겠죠. 결론적으로 수소 관련된 쪽만 일단 떼어서 보게 되면은 네. 이번에 미국에서 인프라 감축 법안 관련된 쪽에서 뭐 대규모 투자 그 중에서 수소 관련된 쪽이 한 11조 5천억 정도 우리나라 돈으로 된다고 합니다. 거기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당연히 돈이 돌면은 또 섹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는 거겠죠. 그런 쪽에서 2030년까지 수소차 120만 대, 수소 충전소 5,800곳 보급하겠다라는 쪽인데 수소차 120만 대면은 지금 수소차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상용화로 딱 돼서 나오는 회사 하나밖에 없죠. 네, 현대차요? 네, 별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래서 네.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올해 초에 나왔었던 한국과 사우디의 스마트 혁신 성장 포럼을 봤을 때 거기서 나왔던 얘기가 사우디, 아람코, 국부펀드 쪽에서 돈을 대겠다. 그러면 그와 관련된 쪽에서 S-오일, 한전, 포스코, 삼성물산 협의를 해서 특히 그린 블루 수소를 사우디에서 생산하고 거기서 한국에 도입한다라고 하는 공급망과 관련된 부분들 쪽에서 협의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지금 왜 부각을 받죠? 네, 이거는 예전 얘기고요. 게다가 또 우리 국내에서는 12월 달에는 발효되는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안전관리법, 수소법입니다. 네. 이런 쪽에서 하위 법령이나 세부 사항들을 이제 논의해서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올 수 있겠다. 이런 것들도 같이 복합적으로 연결을 받았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소 때문이라고 보기에는 그냥 오늘 그 뉴스가 나오면서 또 한 번에 이목을 끈 것일 뿐 딱 수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더해지면서 오늘까지 4거래 연속 S-오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나 보면 8월 들어서 기관 쪽에서의 매수가 좀 연일 나와주고 있는데 보니 올겨울 디젤 부족과 높은 배당 수익에 주목하자라는 그런 코멘트들이 있더라고요. 네. 겨울에 주목해야 될까요? 지금 아직 여름도 다 안 끝났는데요. 근데 원래 6개월에 선반영한다고 하잖아요. 네, 선반영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근데 일단 지금 시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주도적인 섹터가 어디죠? 에너지라던가? 빙고. 네. 네, 거기까지만 하세요. 네, 에너지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은데 LNG 가격이 그렇게 급등합니다. 그러면 유가도 따라갈까요? 아니면 유가 홀로 빠질까요? 네, LNG가 상대적으로 많이 오르게 되면 같은 화석연료라고 하더라도 LNG와 그 원유의 차이는 CO2 발생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애써 석유, 석탄 이쪽을 외면하고 있죠. 네. 근데 LNG 가격이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이 오른다. 당연히 관심이 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석유, 석탄도 가격은 또 오를 수 있다라고 보게 되면 지금 같이 어떤 유가가 그러면 보통 물가가 피크아웃치고 에너지 가격들 하락한다라고 했었게 되면은 벌써 WTI 기준으로 뭐 70달러대, 60달러대 쭉 내려갔었어야죠. 안 빠집니다. 이게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갈 것이냐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정유주를 투자할 때는 예전에도 그런 얘기 드렸는데 정제 마진을 많이 본다. 그런데 정제 마진 좋을 때는 팔아야 됩니다. 정제 마진 안 좋다. 뭐 또 다시 한때는 뭐 30달러대까지 갔다라고 얘기하다가 지금 최근에는 또 5달러대 밑으로까지도 들어왔다. 그러면 역마진이 난다라고 했을 땐 사야 됩니다. 그게 이번에 나왔던 8만 원대 중반대 가격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S-오일 기준으로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정제 마진이 약간 또 살짝 올라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흐름들 중에서 유가가 다시 올라가게 되면 정제 마진 확대가 나오겠죠. 그럴 때는 또 팔자리 보고 이렇게 대응하시는 게 가장 리스크 없는, 리스크 좀 감소한 투자가 아닌가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을 때 지금 또 배당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지금 보통 2분기가 가장 실적이 좋았기 때문에 피크아웃이다. 네. 이런 얘기 나오곤 있지만 올해 영업이익이 4조 5천억 정도 된다라고 하게 되면
111% 작년 대비해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배당 많이 주겠죠. 중간 배당이 2,500원 줬기 때문에 기말은 작년 기준으로 보게 되면 2,800원이지만 돈 많이 벌었으면 더 주지 않을까라는 관점들. 그렇게 되면 지금 적어도 중간 배당과 기말 배당 합치게 되면은 5%가 넘어가겠죠, 최소. 그런 쪽에서 앞으로에 대한 기대감도 배당 쪽에 커지는 건 사실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S-오일 이야기하면 지난번에 김민수 대표님이 이야기했던 그 유가가 생각이 나는데 당시 유가가 하락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고점 다 찍은 겁니까? 계속 유가 떨어질까요? 라는 질문에 그렇게 계속 떨어지진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조정을 받아도 다시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셨잖아요. 기억나시나요? 네. 제가 잘못 기억하는 거 아니죠? 아니다, 그분이 저 맞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지금 구간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안 그래도 지금도 에너지가 부족한 상태에서 겨울이 오면 더 에너지에 대한 수요 그리고 가격 이런 거에 주목을 하지 않을까? S-오일 지금이라도 좀 눈여겨봐도 괜찮을까요? 네, 오늘 또 강하게 중기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강하게 올라오다 보니까 네. 이럴 때는 추세 전환이 시도가 되는구나라고는 보는데 거기다 수소 관련된 또 캐캐 묵은 얘기 가지고 갖다 붙이는 그거는 이슈가 아닌 것 같고요.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계속 또 커지다 보니까 증폭되고 있다라는 관점 쪽에서 일단 지금 중기 저항선을 이제 막 돌파했습니다. 그러면은 중기 저항선 돌파하고 살짝 다시 인사한다고 그러죠. 갔다가 다시 내려오는 정도. 그렇게 되면은 약 한 95,000원대 부근 정도쯤에서 지지권 확인하고 괜찮으면 거기서 이제 또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구조 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아마 그런 변화 쪽에 추가적인 한 템포 쉬어가는 쪽을 노려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1차로 저항권이 지난번 한번 배당락 나오고 하락했던 가격대 한 11만 원대 정도로 1차 목표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한 87,000원대 정도로 해서 지난번 저점대 다시 이탈하는지 확인하면서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현재도 뭐 가능하지만 살짝 고개를 숙이는 이 95,000원 선에서는 또 우리가 지지를 받는지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목표 주가 11만 원, 손절가 87,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럼 오늘 S-오일 사도 됩니까? 라는 질문에는 약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사도 되는데 네. 타이밍을 살짝 더 노려보고 사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따라 좀 단호하시네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 넘어가 보시죠. 위태로운 6만 원입니다. 삼성전자 이야기인데요. 장중에 또 한 번 6만 원 이탈을 했어요. 그런데 현재 구간에서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6만 원이 위태로운 게 좀 안타깝긴 한데 그 하락의 배경은 뭐니 해도 오늘 환율입니까? 환율은 좋은 거죠. 삼성전자 입장 쪽으로. 근데 네. 지수에서 시장에서 외국인이 빠진다면 얘네부터 팔잖아요. 또. 외국인도 그렇게 오늘 매수인데요. 오늘 오히려 기관이 팔아요. 네. 네. 뭐 이거 좀 그래서 어렵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이 오늘 환율이 왜 오르는지도 모르겠고 오름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사는 것도 모르겠고 물론 외국인이 선물 시장에서 매도하기 때문에 기관이 프로그램 매도가 나온다고 해도 너무 과한 건 아닐까? 오늘 이 원달러 환율 이거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돼? 말이 많았어요. 네. 이렇게, 저도 궁금했어요. 네, 이렇게 울컥하십니까? 네, 저도 궁금해서요. 예, 일단 시장은 좀 짜증나죠. 일단 조정이 뚜렷하다는 거를 미국 시장에서 보여줬고 그게 이제 연장선상으로 국내 시장도 영향을 끼치는데 특히 미국의 기술주, 반도체주, 어제 반도체 지수도 금요일 날 많이 하락했죠. 그러면서 나오는 낙폭 확대가 아무래도 영향을 끼쳤을 것 같은데 그 이면에는 지금 시장의 불안감이 이번에 잭슨홀 미팅에서 나오는 우리 파월 의장님의 네. 발언이 그렇게 시장에 호의적일까? 지금 보통 보면은 중립금리 2.5%대까지 가려면 지금 물가는 유럽 물가 보니까 이제 좀 더 걱정이 되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분위기 봤을 때는 이거 쉽게 잡을 수 있겠느냐라는 쪽에서 공격적으로 얘기할 가능성이 높다는데 지금 포인트가 맞춰지다 보니까 IT 기술주 뭐 거기 연결되는 반도체 쪽 이쪽까지 다 영향을 끼칠 것 같고요.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제 네. 뚜껑을 열어가는 게 하반기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은 Q는 여전히 유효하다. 그러니까 즉 수요는 괜찮다. P라고 하는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상반기에는 Q가 어느 정도 좀 맞춰졌다. 하지만 하반기에는 P와 Q가 다 흔들릴 수 있다. 오더컷 얘기 많이 나오죠.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또 있는데 또 하나 좀 미묘하게 바라봐야 될 게 이거 같습니다. 폴더블 폰 바꾸셨나요? 아니요, 아직이요. 네, 이게 만약에 잘 됐다고 하게 되면 예약 판매 때 이만큼 늘었어요. 막 기사가 막 나왔을 겁니다. 네.
잠잠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뭔가 성과가 안 나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번 주 금요일이죠.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인 판매가 시작되는데 기대보다는 약간 뭔가 좀 불안한 모습들이 보인다는 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변화를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24일 날은 엔비디아 실적 발표합니다. 반도체 쪽에 또 대표적인 그래픽 쪽인데 얘기가 좋게 나올까요? 이거에 대한 부담감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모두 다 봤었을 때 솔직히 환율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2분기 때 삼성전자의 실적을 보게 되면 환율의 덕을 많이 봤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하나 중요한 거는 그러면 그런 걸 다 감안했을 때 외국인들이 왜 안 사는 며칠 전에 외국인들이 또 뭐 40몇만 주 샀다고 그래서 와 추세 전환 이렇게 나왔는데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네, 지금 숏 커버링입니다. 그러니까 공매도 청산한 거를 공매도가 갔던 부분들을 청산하면서 나오는 변화라고 하게 되면은 추세에 대한 전환이 확 나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중기 저항권에서 계속 저항만 받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 외국인들이 진짜로 사는 게 아니라고 봐야 되겠죠. 또 삼성전자가 최근에 하나 좀 잡음이 있었습니다. 세탁기 유리문 파손 이야기였는데 드럼 세탁기였거든요. 뭐 자발적인 무상 수리를 시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역시도 뭔가의 비용단에 영향을 줄 만한 그런 이슈인가요? 네, 누가 이렇게 사실 이거를 제가 네. 질문에 넣을까 말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괜찮습니다. 뭐 이슈 계속 만드시는 거죠, 아니요. 앵커님이. 네. 뉴스를 보고 제가 전해드린, 에휴, 제가 무슨 이렇게 트러블메이커도 그렇죠. 아니고요. 네네. 그래도 가전 쪽입니다. 네. 가전 쪽에서 혹시나 이제 리콜이나 또 보상 관련된 내용 나오게 되면 비용이 더 늘어나겠죠. 이에 따른 부담감은 있다고 하더라도 가전에 대해서 저희가 뭐 기대감이 그렇게 크게 높지는 않다. 안쪽에서 제가 걱정하는 거는 오히려 삼성이라는 신뢰성에 대해서 약간 빠르게 액션을 못했다라든가 뭐 이런 게 조금 더 가세가 되겠지만 지금 가전 그 TV 이런 내구재 관련된 쪽에 대한 지금 인플레이션 시대에 이쪽에 대한 부담감은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쪽은 일단 지금 삼성전자를 볼 때 안 좋을 거야 생각하고 보다 보니까 네. 어떤 크게 뭐 주가에 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않나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저희 시청자분께서도 약간 팩트 폭력처럼요. 그런 이야기 하셨어요. 팩폭이라고 하죠. 가전 영향 없습니다. 버는 게 없는데라고. 예. 그러니까 약간의 신뢰성에 문제를 줄 만한 사안이긴 하지만 이걸로 인해서 삼성전자의 실적이라든가 막 비용단에서 매출이 흔들리 그럴 정도는 아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삼성전자에 대한 대응 전략을 세워볼게요. 저는 사실 삼성전자뿐 아니라 그 밑에 단에 있는 반도체 중소형주에 대한 그 지금의 전략도 궁금하거든요. 이번에 2분기 딱 열어봤을 때 실적 좋았던 반도체주도 꽤 많았어요. 근데 주가상으로는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거 네. 어떻게 전략을 세워볼까요? 기다리십시오. 기다릴까요? 팔지 말고? 때가 옵니다. 어. 근데 그때를 네.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사이클을 이번에 또 반도체 사이클이 다시 위축되는 길을 그냥 견뎌내겠느냐 아니면 좀 비중 좀 슬림하게 해서 다시 저점에서 재차 매수해서 이를 확인해서 대응하겠느냐 제가 보기에는 후자가 낫다고 생각됩니다. 후자가요? 네. 근데 또 어차피 이번에 또 많이들 그렇게 얘기하죠. 또 하반기 때 전저점대를 이탈할 정도의 또 위협이 나온다, 주가가 조정 나온다라고 했을 때 그때 과연 삼성전자가 반도체 업황이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버틸 것이냐 아직 모르겠죠. 그러면 반도체 소부장주들도 같이 버틸 것이냐 아직 모릅니다. 특히 삼성전자 보게 되면 지금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저항대에서 한 번도 제대로 뻗어나간 적이 없습니다. 네. 그만큼 업황에 대한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고 외국인들이 매수합니다. 지금 보면은 가끔 매수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못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얘기는 저항이 뚜렷하다는 얘기 때문에 지금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기대를 크게 갖지는 않을 것 같고 타이밍을 기다렸다가 다음 타이밍에서는 세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좀 내년 중반 이후 정도까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럼 이번에 실적 잘 나온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대표적으로 소재 쪽, 소켓 쪽 잘 보시고요. 그쪽에서 삼성전자 바닥 확인되게 되면 그쪽에 대해서 왕창 사자.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버텨야 하는데 그냥 막무가내로 버티는 게 아니라 살짝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저점 구간에서 비중을 늘려보는 그런 유동적인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렇다고 당장 이것을 포기하자라고 의견을 드릴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러분 버티시고요. 마지막 상황실 만나보시죠.
뇌혈관 치료제 기대 펩트론입니다. 이 분이 스마트 대포 기술 의약품의 첫 미국 FDA 3상 승인이라는 기사가 오늘 쏟아졌어요. 어떤 내용입니까? 네, 스마트 대포죠. 스마트 대포는 포고요. 네, 대포. 오늘 네. 저 싫으세요? 아닙니다. 예, 그냥 네. 또 팩트를 정확하게 짚자라는 알겠습니다. 말로 그렇게 드리는 거고요. 네. 이 펩트론이 이제 인백스와 공동 개발해서 나오는 뇌혈관 치료제, 프리샌딘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어렵네요. 프리샌딘? 네, 이쪽에 네. 대해서 미국 FDA에서 임상 3상 시험 계획을 승인받았다라는 쪽에 대해서 오늘 아침부터 강하게 움직였지만 다 밀리죠. 이게 약간 프리샌딘 같은 경우는 일단 펩트론이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을 회사 이름하고 비슷하죠. 그러니까 단백질을 이용해서 나오는 이 관련된 기술로 어떤 약효가 지속되는 피하 주사, SC 주사죠. 이쪽으로 제형 의약품을 만들었다라는 쪽에 대해서 부각을 받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임상용 의약품에 대해서 미국에 첫 수출한다라는 내용이라든가 거기다가 또 이 전용 공장이 오송에 있는데요. 이쪽에 대해서 GMP라고 하는 또 인증을 받았던 부분들이 이제 미국에도 통한다라는 쪽이 같이 연결되면서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펩트론이 현재 구간 좀 윗꼬리가 길게 달리고 음봉 전환까지 한 상황, 상승폭을 거의 다 반납을 했는데 최근에 펩트론뿐 아니라 이렇게 좀 기사가 쏟아지는 제약바이오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하루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꾸준한 상승을 보여줬던 대표적인 바이오도 있는데 요즘에 어떤 것들이 눈에 띌까요? 네, 일단 저희는 항상 모든 게 셀론입니다. 셀론. 네, 그러니까 뉴스 나온다 그러면 따라가지 마시고요. 일단 주가가 장중에 잠깐 반짝했다가 내려갈 가능성이 항상 이게 K 주식이다. 특히나 제약바이오는 좀 더 심하죠. 더 심하죠. 네. 예, 그렇게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그중에 뭐 ST 큐브가 최근에 좀 많이 올랐죠. 그런 쪽에서 면역 항암제 쪽에서 기술 수출 기대감이 있다 보니까 특히 ST 큐브 제약이라고 하는 미국 회사를 100% 또 다 취득했다. 그런 쪽에 기대감이 높은데 근데 또 이 관련된 내용을 11월 달에 면역 항암학회 여기서 중간 발표를 한다라고 하니까 그에 따른 기대감도 같이 있다. 한 쪽인데 따라갈 것이냐 잘 모르겠습니다. 네, 많이 올랐다는 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박셀바이오입니다. 요즘에 또 이 회사 얘기 많이 나오죠. 꾸준하게 올라오면서 지금 면역 항암제 임상 2A상 벌써 환자 20명을 대상으로 끌어간다는 쪽인데 네. 근데 여기서 이런 면역 항암제 쪽은 그건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저희가 항암제라고 하게 되면 화학 키모라고 그러죠. 이쪽으로 치료를 했다가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3세대 항암제가 면역 항암제입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희가 사람에 맞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암을 이겨낼 수 있게 면역 체계에 대해서 맞게 거기서 변형돼서 그 사람에 맞게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NK 세포 같은 쪽도 많이 들어가죠. 네. 이런 쪽에서 그나마 가장 부작용 없는 3세대 항암제 쪽이다. 그래서 관심은 높은데 성과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근데 주가는 이를 많이 반영했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서 이런 종목들 가지고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냥 최근에 이런 종목들이 올랐다. 하지만 우리는 특히나 제약바이오 경우에는 셀온, 뉴스에 팔아야 된다. 너무 따라가지 말자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그럼 이런 최근에 올랐던 S큐브나 박셀바이오를 제외하고 그 외에 오는 펩트론도 있을 수 있고요. 아직 안 간 제약바이오도 있을 텐데 저가 매수 더하기 인플레이션 방어? 그러니까 어떻게든 약은 먹고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도 이야기하시는데 인플레이션 방어로 제약바이오주에 대해서 좀 더 좋게 봐도 괜찮습니까? 아니면 지금 안 그래도 시장이 불안하니까 제약바이오에 대해서는 약간 거리를 두는 게 좋을까요? 전체적인 투자 의견 주세요. 네, 일단 제약바이오 쪽은 그래도 시장 분위기는 빅2가 얘기해 주겠죠.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근데 지금 분위기는 고점에서 다시 무거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가 강했던 것도 어제 이제 지난주 미국 시장에서 강했던 것도 제약바이오 쪽이 좀 강하긴 했는데 네. 국내 쪽에서는 전반적인 시장의 동향들은 약간 좀 무거워지고 있다. 이게 현실인 것 같고요. 다시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지지권 들어오게 되면 그쪽은 좀 어떨까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어떤 실적의 변화를 꾸준히 가져가는 종목이다 보니까 어떤 또 강하게 갔다가 또 일목 들어온다 그러면 개인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낫겠다라는 생각인데 그 밖에 지금 시장에서 부각받는 거는 또 하반기에 면역 항암 학회 관련된 쪽에서 벌써 또 프랑스 이번 월 말에 또 있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높다 보니까 여기서 나오는 아이디어를 가지고 찾는 건 좋은데 그중에서 신약 개발 쪽이 조금 더 강한 모멘텀을 안고 움직인다라는 정도로 보시는데 다 개별 기업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하나 찾아다가 또 같이 리포트 보고 내용 보고 체크하면서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많죠. 네. 저희가 시간상 또 정현 앵커 바쁘시니까 예, 그냥 그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펩트론 같은 경우도 일단 호재는 나왔는데 다시 한번 또 지지권까지 확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도 보자라고 밖에 한정적으로밖에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 제약바이오의 경우에는 지금 빅2인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그 동향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개별 기업 단위로 봤을 때는 이제 다가오는 그런 암학회라던가 각각의 제약바이오 학회에서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 개별 종목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펩트론에 대한 전략은 세워드릴까요, 말까요? 네, 뭐 시키면 해야죠. 네, 예, 그래서 도와주세요. 지금 관점 쪽에서 펩트론도 일단 다시 횡보했던 가격대까지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탈 안 한다 그러면은 지금 가격대에서 다시 어느 정도 매수세 맞춰지면서 또 반발은 들어오겠죠. 이게 그대로 움직일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 줄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하게 되면 9,500원대 지지권 보고 그 다음에 대응해야 되지 않나라는 정도로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상황실 다뤄봤고요.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